이미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지적해왔던 문제를 영국 현재 언론은 이제야 조금씩 알아차리고 또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연이은 실패와 부진, 졸전 속에 자신의 팀에 생긴 문제는 운일 뿐이다. 이렇게 많은 부상 선수가 있으면 그 어떤 팀이라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부상 선수들만 돌아온다면 다시 강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발언을 해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로서 최고의 분석력을 갖춘 기자와 전문가 패널들로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스포츠 영국파는 최근 2개 컵대회에서 연이어 탈락한 토트넘의 부상 문제, 이 부상이 정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명이 될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해 정밀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칼럼을 공개했습니다. 그 칼럼 전체 내용을 통해 이제는 영국 현지의 진짜 최고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의 운영 문제, 토트넘 선수들의 경험 문제,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에 들이닥친 부상 문제를 넘어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최악의 시즌의 중심에 토트넘 선수들의 헌신과 정신, 몸까지 훼손시킨 범인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지목한 내용을 풀버전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올 시즌 부진의 원인으로 부상 문제를 꼽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맞을까요? 제목에서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지적하고 반박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분석을 진행한 기자는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베테랑으로 유명한 아담 베이츠 기자인데 토트넘은 국내 컵 대회인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모두 탈락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14위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 잘못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부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이상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리드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은 저에게는 낯선 것입니다. 플레이 방식은 경기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레전드 수비수, 리버풀의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대표팀의 전설이었던 제이미 캐러거. 그는 현재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게리 네빌과 함께 분석 패널로 활동하며 가장 과감하고 직설적이면서도 디테일, 공정성, 논리성을 놓치지 않는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스카이 스포츠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술적 고집과 뚝심이 강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나갈 수 있도록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비가 오면 코트를 입어야 하는 법입니다. 날씨가 바뀌면 그 날씨에 적응해서 그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캐러거의 이 발언은 지난해 12월 첼시와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4골을 내주며 패배했던 당시 토트넘을 겨냥한 말이었지만 지난 일요일 FA컵 32강전에서 에스턴 빌라와 맞붙고 탈락한 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경기 흐름과 운영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분명해졌는데요. 아담 베이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에스턴 빌라에 패배한 후 에스턴 빌라는 홈에서 경기할 때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 중 하나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즉 에스턴 빌라가 강하니까 우리가 어려웠던 것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풀백인 페드로 포로는 왜 경기 시작 몇 초 만에 체력이 고갈되기 한참 전인 시점에서 경기장 높은 곳에 있다가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역습 공격을 따라 내려가지 못했을까요? 포로는 실제 득점을 올린 제이콥 램지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 올라왔던 루카 디뉴에게도 뒤처질 정도로 힘이 없었고 수비 회복력에도 문제를 보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을 열렬히 옹호하면서 자신과 구단을 향한 외부의 부정적 비판을 의도적인 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을 훼손하는 것은 클럽 외부의 어떤 부정적 세력도 아닌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 기록에 따르면 토트넘은 올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팀들과는 조금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23-2024 시즌 초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때 토트넘은 시즌 초반 10라운드까지 승점 5점 차이로 선두까지 올라섰습니다. 플레이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보다 경기장에서 더 높은 지역에서 공을 많이 소유하며 플레이하는 팀은 없습니다. 수비 동작당 패스 횟수, PPDA 하죠. 상대가 몇 번 패스했을 때 공을 빼앗아 내느냐의 기록에 있어서도 토트넘보다 적은 팀은 없습니다. 토트넘은 상대가 몇 번 패스하기 전에 공을 빼앗아내고 아주 높은 곳에서 계속 뛰고 있다는 것이죠. 즉,
토트넘보다 더 넓은 뒷공간을 남겨두고 플레이하는 프리미어 리그 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설계상 강렬하면서도 광활한 플레이를 펼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많이 뛰어야 하고 멀리 뛰어야 하고 또 치열하게 뛰어야 하는 경기를 매번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왜 그런 강렬함을 보이지 못했는지 물어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쳤으니까 압박을 잘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목요일 밤에 리버풀과 카라바오 컵 4강 2차전 경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뛰었던 선수들 일부를 교체할 수 있었다면 오늘 빌라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압박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선수들이 지친 게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일정이 빡빡한 게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부상 선수가 많아서 로테이션을 못하는 게 문제다. 하지만 내 축구, 내 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변명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실 자신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단판 승부인 컵 대회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경기 중 포지셔닝은 여전히 전방 압박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보다 먼저 몸을 날리고 있죠. 그리고 수비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도중 이러한 문제를 인정한 듯이 마이키 무어 대신 이브 비스마르를 투입하며 하프타임에 현명하게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체 덕분에 토트넘은 경기를 추격할 수 있는 흐름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야 토트넘은 경기 중 최선의 플레이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최근 승리했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더 깊숙이 아래로 내려가서 중앙 지역에서 압박을 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또 승점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유연한 전술적 접근법에 승리의 힌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전술적 변화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너무 늦게 적용한 것입니다. 어떤 타협을 하는 것은 자신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그동안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클럽에서 저의 책임은 이 선수들과 팀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고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젊은 선수, 어린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이키 무어가 하프타임에 교체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골키퍼 안토니 킨스키, 아치 그레이도 뒷공간이 너무 노출되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이 선수들의 능력과 실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선수들이 모든 것을 바쳤다면 우리가 기용하고 있는 선수들의 나이가 18살, 17살, 19살, 21살, 골키퍼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어린 팀이 뛰고 있으니 이해해줘야 하고 이 정도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해줘야 한다.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항변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의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이 어린 선수들을 영국 현지 전문가, 언론, 그리고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하게 변호할 정도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아치 그레이는 진정한 유망주로서 기대를 받고 있고 그의 커리어에서 앞으로 더 좋은 시기를 누릴 거라고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가 계속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뛰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카스 베리, 발렌티노 코라도 지금 불만은 선수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닙니다. 빌라파크에서 토트넘 팬들의 분노에 초점이 된 것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비 회장보다 더 강한 비판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도전할 준비가 안 된 어린 선수들이다 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를 영입하는데 지난해 여름 토트넘이 사용한 이적 예산 중 거의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할 정도로 큰 돈을 들였습니다.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윌슨 오도에 지출됐고 바이르 미텔도 그가 언급된 10대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그 역시 큰 자금을 들여 데려온 선수입니다. 데려온 나름 검증돼 있는 선수라고 보고 즉시 전력으로 데려온 선수예요. 1월 달에 슬라비아 프라에서 영입한 킨스키에 지불한 이적료도 150만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체코 골키퍼 킨스키는 초반에 리버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유망한 출발을 보였기 때문에
점점 그의 자신감이 타격을 입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즉, 잘하던 선수, 자신 넘치던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잘하던 것도 못하며 더 경기력이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 골키퍼를 쓰는 게 불안하다고 말한다면 그 당시 벤치에는 36살의 전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인 프레이저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의 출전을 선택한 것은 그에게 변명거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결과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아르헨티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같이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 뛴다면 분명 힘을 더 보탤 수 있겠죠. 부상으로 인해 경기, 운영 방정식이 바뀌면서 역학 관계가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상을 당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맙소사, 정말 박내하고 태양은 아니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태양입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신 겁니다. 여러분, 메이트, 우리 부상자 많아요. 부상 선수가 많아서 우리 축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 토트넘의 1군 선수 12명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 기록은 참으로 끔찍하죠. 어느 팀이나 이렇게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정을 하지 않았을 때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겪고 있는 지금 어려움은 자신의 결정과 접근 방식으로 인해 문제를 스스로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첼시와의 경기 당시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을 복귀시킨 것은 그다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깜짝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의료진이 출전이 가능하다고 승인했을지는 모르지만 두 선수 모두 부상을 다시 당한 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정이에요. 이게 불행일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어떤 팀보다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방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근육 부상이 많은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과 함께 야심찬 전방위 축구, 전방 압박 축구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에게 사명감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제 토트넘의 서포터들은 지지파와 비판가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형성된 것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부상이 아닌 감독의 판단과 결정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그저 부상에서 돌아오고 컨디션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리그 순위는 14위입니다. 승점 27점인데 15위 에버턴, 16위 웨스트햄과 승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에서 만날 상대는 13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토트넘은 홈 경기를 치르지만 맨유가 지금 더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팰리스 원정을 치르는 에버턴, 리버풀 원정을 치르는 울버햄튼, 게다가 브렌트포드와 홈 경기를 치르는 웨스트햄까지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토트넘은 최악의 경우 16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7위 울버햄튼과 강등권 탈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레스터시티와 격차가 있지만 그 레스터시티에게 패배했고 19위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도 패배한 경험이 있으며 입스위치 타운과의 맞대결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당장 메뉴전 다음 2월 23일 일요일 0시에 입스위치 타운전도 만약 진다면 그 뒤에 있을 맨시티, 본머스, 풀럼, 첼시와의 연속된 경기에서 토트넘이 모두 객관적 전력에서 열세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거나 혹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정말로 2부 리그로 강등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과연 레비 회장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내놓은 이 분석 리포트를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한준 TV에서 지적해왔던 이 문제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캡틴이자 대한민국의 국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토트넘의 상황. 팬 손흥민 TV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다음 주말에 열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결과와 경기 내용, 생중계, 경기 후 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